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 얘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앞으로 집 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 자료랑 그리고 기사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24년도 부동산 전망 강의는 2월달 동안 오픈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서울 매매 하락, 전세 상승, 집 사려는 사람이 없다. 틀린 기사 아니에요. 맞는 기사고요. KB를 쓰셨어요. KB 쓴 거를 주로 저는 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매매가는 거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전세가 올라가는 것도 호들갑을 떨 정도로 대단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보시면은 집 사려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가짜 기사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딱 보시면은 이게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살 사람이 없다란 표현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예전에 이만큼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만큼 거래가 됐죠. 이게 2년이 넘어요. 기간이 벌써 21년도 말부터니까 2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전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란 그 넘버가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은 집을 안 샀어요. 네, 사질 않았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요건 팩트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 댓글을 보면은 좀 자극적인 댓글도 있어서 안 보겠는데, 뭐 인구 감소라던가 지금 집값이 비싸서 안 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얼마나 집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지수는 매매 가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만 사는 법이 없거든요. 집을 여러 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집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거주할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투자할 집을 얘기할 때는 매매가랑 연관이 있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은가. 투자 심리를 나타낼 때는 매매 지수를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주는 지수는 매매 가격이 아니라, 왜냐면 한 사람이 10채 사면요. 10채를 다 쓸 게 아니잖아요. 한 차만 쓰는 게 뭐냐면 전세예요. 근데 전세도 단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전세가 정말 주택 수요를 되게 순수하게 반영을 했는데 개수는 맞는데 2010년 이후로 전세자금 대출이 풀리면서 내 능력 이상의 집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는데요. 만약 정부가 대출을 조여버리면 지난 정부가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를 원하는 집에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월세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월세밖에 방법이 안 남으니까. 자, 그런데 난 이제 월세도 못 내겠다. 매매도 못 내겠고 전세도 못 내겠고 월세도 못 내겠다. 이게 완전 침체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국민들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집값, 매매, 전세, 월세가 다 너무 높은 거예요. 이러면은 가격 조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상당 기간 동안에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공급자들은 팔고 싶은 사람도 전세를 놓고 싶은 사람도 월세를 놓고 싶은 사람도 그 눈높이에 맞출 때까지는 수요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역사를 보면은 국가가 개입을 해요. 왜냐면 아무도 해피하지가 않으니까 표를 얻고 싶은 쪽에서 뭔가 혜택을 줍니다. 전세자금 대출 특판을 다시 만든다던가 월세 바우처를 낸다던가 매매 시장에 어떤 세금 같은 걸 좀 풀어준다던가 계속 이래 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정말 집을 안 사요. 그리고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인구는 막 그렇게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아요. 제일 높았을 때가 2020년도예요. 여기 보시면 5,183만 명이었는데 지금 한 7만 명 깎였나요? 한 8만 명 깎여 있습니다. 인구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구 감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는 게 맞고 일정 시점부터는 부동산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건데 지금 당장 치명적일 정도는 아니란 뜻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게 인구 감소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는 파란색이 전세 거래량이고요. 초록색이 월세 거래량이에요. 매매 거래량이 줄어든 시점부터 특히 월세를 기반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 거래가 갑자기 타격을 받았던 시점에는 이렇게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매매가 아니라
월세와 전세를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넘버링을 맞춰봤는데 넘버링이 재밌게도 맞습니다. 매매를 택하지 않은 수요가 월세와 전세로 갔다는 넘버링이 그 차액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일부는 이동을 안 하는 셈이고요. 그러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쪽이든 간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집 사려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여드렸지만 집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평균 거래량을 만져본 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인 거예요. 서울 아파트는. 근데 문제는 이거죠. 투자자의 목. 집 사려는 사람이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요게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을 보는 걸 싫어해요. 결과물만 좋아요. 쇼츠 폼이라 그러나요? 릴스처럼 당장 뇌에 자극이 오는 거에 굉장히 길들여져 가는데 긴 과정을 보는 습관을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데 전세 상승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죠. 월세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세랑 월세는 집주인이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집을 안 사고 전세 월세만 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 상태에서 사람들이 계속 집을 안 사고 일단 제가 예전에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이미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요. 주택 건설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수요가 없는데 만드는 거는 국가적 낭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정비사업이나 시공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판이에요. 지금 정비사업조차도 깨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월세와 전세에 대한 얘기가 남는데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월세도 계속 올라가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이렇게 안 사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역사적으로 계속 투자자가 늘면서 전세 월세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신규 공급자가 계속 늘어왔거든요. 그런데 절대량을 따져봤을 때 이 안에 전세 월세를 새로 공급할 사람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규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은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막힌 지 2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티가 좀 더 많이 날 거예요. 즉 사람들이 집을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전세 월세 시장에는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겠죠. 아마 월세는 맥스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택하지 못하고 전세 쪽으로 올 텐데 전세로 오다가 도저히 집을 못 구하게 되면은 집을 삽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전혀 시세 반등의 희망이 없으려면은 지금 전세, 월세, 매매가 다 떨어지고 있어야 돼요. 국가 경쟁력이랑 시장의 어떤 넘버링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주택이 남아 돌게 되면은 장기간 하락이 일어나요. 1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일부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주택의 폭발적인 공급량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갈수록 공급량은 이제 없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시행 시공을 합니까? 건설사 이제 망해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전세 월세를 공급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늘어나지 못할 거예요. 말 그대로 투자자가 이제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겠지만 전세 월세 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 월세 시장이 예전에 월세였고 제가 공공적인 장소에서 말씀드렸고 기사가 나왔듯이 그 다음엔 전세일 것이고 지금은 전세 월세가 둘 다 주인공이에요. 제 예측치를 벗어난 거 월세예요. 월세가 멈추질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매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매매가 올라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뭐가 안 좋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매매 전세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때가 정말 일부 수요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시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지 안 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은 일단 지금은 집을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상승장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때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많이 깎이고 그때 경공매에 좋은 물건이 많다라고 얘기했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지금 여러분들의 열정은 10%도 남지 않고 모두가 떠나갈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이 괴짜 소리를 들으면서 아직도 저러고 있네란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거의 이 토시 하나 안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어떠세요? 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장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만약에 사람들이 집을 다시 살 수밖에 없는 방향이 나오고 있고 내가 이건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괜찮은 매물 있고 내 집 마련이 필요하고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게
나중에 추후적으로 나한테 불리하다는 판단이 든다면은 내 집 마련을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월세, 전세, 매매 순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예전에도 시장 그렇게 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